세종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이제 언어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 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 공부는 이제 의문을 품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한글 그러죠. 근데 정작 세종대왕이 진 그 명칭은 뭡니까? 훈민정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민정음이란 말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글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이 뭐 큰 글자라는 뜻이니까 나쁜 용어는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1910년 경에 이제 국어학자인 주수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제 한글로 돼 있는데, 저는 그 뭐 한글이라는 의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원 저작자가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이 정음이라고 졌으면은 그 정음이라고 진 창작자가 진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존중하면은 정음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바른 소리 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북한 학계에서는 그 민족 글자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그런데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 그 의문들이 있어요. 먼저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지가 쓴 서문에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임금이 직접 친히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훈민정음 서문에 정인지가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언문 하니까 우리가 언자를 쓰니까 거기에 언자가 그냥 뭐 이 거리란 뜻도 있고 상말이란 뜻도 있고 막 하니까 상당히 낮춤말로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나온 그 조선말 역사라는 책을 보니까 그거는 낮춤말이 아니라 그냥 이 한자에 대한 상대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도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궁중에서 쓰는데 임금이 만들었는데 임금이 만든 글자를 갖다가 아주 비하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사용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정인지가 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석주 가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석주와 뭐 정인지 같은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 중국의 언어학자인 이제 황찬이라는 학자가 유배 와 있었는데, 요동에 황찬을 가서 만났다. 이제 신석주에 관한 글을 보면 13번이나 만났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아주 저명한 학자였던 그 성호유익 선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 존경하는 분이죠. 이 성호유익 선생이 성호사설이라는 아주 방대한 백과사전을 혼자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호사설에 언문이란 짤막한 글을 쓰시는데, 아니 황찬은 그 중국 그쪽 학자인데, 한문 학자인데, 정음은 언문은 그거 전혀 다른데 황찬에게 가서 훈민정음 창제를 왜 배웠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맞는 말이죠. 중국은 그 현재 사용하는 게 표의문자인 한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갑골문을 사용하던 이제 은나라 사람들이 주로 갑골문에 많이 썼죠. 그 은나라는 이제 동이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자도 사실 동이족에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사실이고, 중국인들은
표의 문자인 한자를 쓰는데 지금 세종이 만들려고 하는 건 뭡니까? 표 문자죠. 소리 글자인데 소리 글자를 만드는데 이 뜻글자 학자한테 가서 뭘 물어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 신숙주와 성산문 등의 박팽년 같은 학자들이 황찬에게 가서 이제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 물어본 게 뭐냐면 운서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운서가 뭐냐면 한자의 발음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사전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옥편이라 그러죠. 옥편은 그 뜻을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운서라는 게 있어요. 운서는 중국 한자의 발음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발음을 적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반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반절이 뭐냐면 그 한자를 쓰는데 한 글자는 이 초성, 그 다음 글자는 중성과 종성을 써가지고 두 글자를 합치면은 하나의 글자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음을 사용하니까 이 표의문자인 한자는 발음에는 상당히 이제 그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종 대왕이 신숙주와 성산문이나 박팽년 같은 학자들을 황찬에게 보내서 알아오게 한 건 뭐냐면 내가 만든 훈민정음을 가지고 중국어를 어떻게 발음할 거냐 이걸 좀 연구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네 발음 적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개창한 주원장, 그 명태조인제 주원장의 연호가 홍무죠. 그래서 홍무정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원장 시대에 한자의 발음을 갖다가 쭉 정리한, 요자는 뭐로 발음하고 요자는 뭐로 발음하고 하는 걸 갖다 쭉 정리한 홍무정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동국정운을 만들게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한자를 갖다가 훈민정음으로 어떻게 발음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세종이 만들라고 명해서 이제 동국정운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숙주 같은 학자들을 요동에 보낸 거죠. 세종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이제 언어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 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세종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만기를 칠림하는 임금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이 글자를 가지고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다룰 건지 라는 거를 연구해봐라 라는 명을 갖다가 집현전에 내려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이 요동에 가서 중국 학자 황찬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자체는 정인지가 말한 것처럼 이달의 임금이 직접 원문 28자를 만들었다라고 정인지가 훈민정음 그 반포할 때 서문에 말한 것처럼 직접 만들었고요. 세자인 문종이 또 언어에 그 상당히 탁월했는데 나중에 문종이 세종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도움을 줬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자체는 세종대왕과 그 아들 문종이 세자 때 좀 도와가지고 만든 이제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